겠죠. 자, 그래서 2차 곡선의 반사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의 반사의 성질에 대해서. 옛날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까요? 좀 민망한데 2차 곡선 반사의 성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대학생이 되면 꼭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쵸?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 대충 한복판 길바닥에서 어제 밤새 술을 마셔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거기 길바닥에 자고 있다. 사람들이 봤다. 그럼 욕합니다. 아, 저 선생은 지금 뭐 술을 아직도 자기가 못 케어해가지고 저렇게 저러고 있어. 이렇게 욕하죠.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와서 뭐라 했어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다 큰일 나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고 어디 사는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분조사 하겠죠. 위험한 놈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살 대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때 걔가 술을 진짜 얼마큼 마셔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뽀지게 마신 거예요. 진짜 뽀지게 마셔가지고 정말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대로 한복판이야.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이 다 차가 피해가면서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와가지고 경찰이 와서 아, 학생 일어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서 자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경찰 아저씨가 물어보기를 너 오늘 학교 다니는 누구야? 그랬더니 아 저는 뭐 서울대 다니는 누구라고 합니다. 아 공부도 잘하고 알만한 친구 왜 그래? 이러면서 얼른 집에 가 하고 툭툭 털고 보내준다고요. 그리고 사실 20살이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약간 뭐가 있냐면 용인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아 제가 아직 술도 안 먹어봤고 그러니까 술 처음 먹어봤으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알겠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 뭐 술을 막 소주를 맥주잔에다 따라주고 마시라 막 이래가지고 내 친구 하나가 쓰러졌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걔가 되게 뚱뚱한 애였어요. 그래서 걔 한 명을 들기가 되게 힘들어. 걔가 100kg가 나온다고 치면 예를 들면 솔직히 남자 두셋이 모이면 100kg를 들 수가 있는데 100kg 아령이나 덤벨은 들 수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축 처져 있는 100kg를 들기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4-5명이 모여가지고 끙끙끙끙 대다가 구급차가 와가지고 하여튼 구급차에 싣고 막 가는데 우리는 되게 미안하잖아. 헛짓거리 해갖고 바쁜 구급대원이 온 거니까. 아, 죄송합니다. 했더니 구급대원이 웃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카이스트 기숙사에 오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지. 아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이런 헛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애를 할 때도 양다리를 걸쳐보거나 뭐 이런 직도 차라리 대학생 때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평생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평생 한 명과 사랑하고 헤어지고 나면 또 한 명과 만나고 이게 제일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그 짓을 하면 돼야 돼. 그건 아예 불법인가? 요즘 그게 불법인가? 하여튼 그건 진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또 죽일 일인가? 뭐 싶기도 해요. 하여튼 속이고 뭐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짓거리를 해볼 거면 그때 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대가 상처받는가 아니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경험해보고 다시는 안 하게 된다면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20살은 무조건 경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좋은 데 가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막 되게 술집 중에도 럭셔리하고 막 좋은 바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갈 때 사실 문제는 대학생들의 문제는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학교 앞에 가면은 뭐 호프집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술 마시는 곳이죠. 뭐 개강 파티 같은 거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호텔 가는 게 제일 럭셔리 하겠죠. 호텔 중에서도 기왕 호텔 갈 거면 그냥 5성급 호텔 말고 따로 특별하게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그런 호텔에 가면 좋겠죠. 호텔급 6성급이다. 5성보다 약간 더 좋다라고 인식받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5성이지만 그래도 얘는 6성이라고 취급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취급되는 우리나라 호텔이 2개 정도 있는데 뭐랑 뭔지 혹시 아니? 자 이런다니까요 대학생들은. 근데 그게 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대답하는 것도 졸라 웃겨요. 아 그거랑 거기가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수업하면서 좀 이거 고3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신라호텔하고 W호텔 2개를 씁니다. 근데 신라호텔은 예를 들면 회장님들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재벌가의 사모님들 오시고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운전사 있는 회장님이 문 열면 딱 내려 그런 분위기라서 거기 여러분이 가시면 와 너무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 뭐 깔끔하고 좋긴 하지만 거기서 막 너무 화려하고 멋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 거고요. W호텔은 훨씬 더 젊어요. 그래서 막 음악도 약간 클럽 음악 같은 거 좀 나오고 근데 막 뷰도 좋고 조명도 좋고 뭐 분위기도 되게 좋고 약간 그런 분위기 있길래 W호텔 같은 데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W호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W호텔에 제가 갔었을 때였어요. W호텔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테이블이 있어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이 소파가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된 소파인데 그 안에 훅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소파 안으로 훅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누구랑 누가 앉아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물론 볼 수 있죠.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누구지 이렇게 하고 얼굴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게. 만약에 연예인 둘이서 술 마시고 싶다. 근데 둘이 친구다. 뭐 썸 타는 관계다. 그래서 아직 사귀는 거 아니게 썸 타고 있다. 자 그럼 WTO에서 술 마실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장애 둘이 술 마신 거를 술 마시는 순간에는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용도로 쓰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내가 들어간 순간 이만큼 소파가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에서 밖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테이블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플로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두 테이블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테이블이 있고 또 둘이 바라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둘이 바라보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술 먹다가 삘 받으면 나와서 뭐 춤을 출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춥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다 폼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경험했던 일 중에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한 가지였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마이크 소리로. 그지? 이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막 들리는 거예요. 뭐야? 여자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뭐야? 갑자기 왜 여자 목소리가 자기가 어저께 뭘 했고 밥을 뭘 먹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뭐야? 지금 차라리 강의실에서 그런 게 들리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주파수를 쏴서 절로 쏘는 거거든.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쪽 강의실 주파수랑 내 주파수가 만약에 맞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럼 저쪽에서 강의하신 선생님의 그 소리가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중첩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고.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술집인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왜 들려? 그래서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내가 소파를 앉다 보니까 이게 약간 뒤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 젊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여자 이렇게 뒤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큰 타워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나의 이 곡률과 여기 곡률이 타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둘 다 거기에 뭐였다고? 둘 다 초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걔가 말을 하면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거고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반사돼서 그 사람이 초점에서 말을 하면 사방으로 다 반사돼서 그게 저쪽 초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저쪽 초점에 내 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들리는 거야. 그 사람 말이. 원래 이렇게는 말이 들리고 이렇게는 말이 들리고 이렇게는 말이 들리는데 기본적으로 클럽 음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이 여기는 안 들린다고요. 그렇지. 우리 내용이 얘가 다 들리면 좀 그렇지. 알겠죠? 근데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란 거야. 근데 나는 수학 선생이잖아요. 아, 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애한테 대박이지. 야, 지금 나 저쪽 테이블에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다 들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던 게 내가 말해도 제가 들리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나 몰랐어요. 그 여자의 말이 들리길래 들린다고 대박 신나서 이 앞에한테 얘기했는데 걔도 들리죠.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나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말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눈이 서로 마주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의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무슨 소리냐 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저도 그래서 반사 수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차학습 반사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빛을 쏘면 절로 나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할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죠. 근데 저는 진짜 그걸 겪고 나니까 이거 리얼 시아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겪어보면 좀 달라요. 느낌이 확 정말 이차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차곡선의 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곡선의 반사 알겠죠? 이차곡선의 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거기 보니까 세 가지로 써 있네요. 포물선은 초점에서 혹은 초점으로 빛을 쏘면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반사가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알겠죠? 자, 이 말이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식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죠. 초점에서 빛을 쏘면 초점으로부터 초점으로부터 빛을 쏘면 어디로 간다고? 다른 초점으로 가는 수가 없으니까 다른 초점이 없으니까 앞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X축과 평행하게 주축과 평행하게 쭉 가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초점을 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게 된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초점을 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항상 빛을 쏘면 어떻게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앞으로만 쫙 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실화로 똑같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한번 간단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앞에 좀 뽀개지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고 반가웠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딱 나는 순간 앞에 헤드라이트가 깨졌어요.
다시요. 제가 수업하면서 헤드라이트가 포물선의 반사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거든. 근데 사고가 딱 나길래 마침 잘 됐다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빼봤어요. 어차피 깨졌으니까. 그 밖에가 깨져가지고 안에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꺼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꺼내 딱 보니까 진짜로 헤드라이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원뿔이 그 포물선 있죠. 포물선 한가운데에 LED 전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LED 전구에서 빛이 착 켜지면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된다고? 반사돼서 다 앞으로 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 포물선형 헤드라이트 그 LED가 쫙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빛이 어디로 가? 앞으로 슉 앞으로 직선으로 나가게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직선 형태의 빛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보통 뭐 상향등 키면 뭐 빔처럼 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깨보면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 들고 다닐 걸 그랬어요. 수업하면서.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깨진 헤드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되고 돌려서 보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좀 더 좋을 텐데. 하여튼 이게 이제 이차곡선의 반사의 방식이고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는 그러면. 반대는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으면 초점으로 다 빛이 모이게 되겠죠. 초점으로 전부 다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만원경 할 때 포물선 모양의 거울로 저 별빛을 다 받는 거죠. 그럼 저 멀리서 온 별빛들이 다 평행선으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모이겠어요? 초점으로 다 모이죠. 그러니까 약한 빛들도 모이니까 강한 빛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식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게 2차 곡선의 반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게 이제 말이 이해 가시죠? 초점에서 혹은 초점으로 from 초점이냐 to 초점이냐의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다른 초점에서 타원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은 초점에서 초점으로 빛을 쏘면 다른 초점으로 혹은 다른 초점으로부터 방향 반사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타원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아까도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 F1 남이종이 있었고 여기 F2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빛을 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로 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적어 놓으시면 영어로 적어 놓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from F1 F1에서 온 빛은 to F2로 갑니다. F2를 향하여 간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빛을 쏘면 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to F1은 어떻게 되겠어요? F1을 향하여 온 빛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요. F1을 향하여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빛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타원을 만났죠. 타원 모양의 거울을 만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쐈으면 여기서 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는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가겠죠. 알겠죠? to F1을 향해서 왔는데 마치 나갈 때는 뭐처럼 나가요? F2에서 온 것처럼 나가게 됩니다. from F2처럼 나가게 된다고요. F1을 향해서 온 녀석이 F2에서 온 것처럼 반사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1, F2도 바뀌지만 from 2도 같이 바뀌는 게 뭐예요? 타원의 반사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증명을 해주셔야 제가 문제 풀 때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예제를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이건 다 예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제 문제 풀다 보면 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같은 경우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 초점들이 있었어요. 뭔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야 되겠죠? 쌍곡선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 여기서 빛을 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느낌에 from F1이에요. 그럼 요렇게 연장돼서 2가 아니라 from F2가 됩니다. 일로 나가요. 이렇게요. 알겠죠? from F1은 from F2로 나갑니다. F1은 마치 사실은 F2에서 쏜 것처럼 빛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2F1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여긴 2F2가 되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F1을 향해서 빛이 갑니다. F1을 향해서 빛이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로 가야 되겠죠. 다시 F2를 향해 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F2를 향해 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생겼어? 다시 F1을 향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로 갑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만나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다시 F2를 향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딩딩딩딩딩딩딩 됩니다. 그러니까 한 초점을 향해 가면 가운데서 낑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쌍곡선으로 두 개 거울이 다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결합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카세그레인식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여기 초점이 있잖아요. 포물선 위에 초점. 여기다가 조그만 쌍곡선 모양의 거울을 만드는 겁니다. 초점을 공유하는. 알겠죠? 그럼 빛이 다 해서 어디로 보인다 그랬지 아까?
초점을 향해서 모인다 그랬는데 이 초점으로 향해서 모이던 빛이 여기 쌍곡선이 있으니까 모여서 어디로 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게 돼서 요 초점 반대쪽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구멍 하나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애들이 전부 다 일로 올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뭐가 모여? 여기에 모든 빛이 모이니까 여기다 딱 눈을 대면 약한 빛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직접 인식하려면 이 포물선 거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밖으로 빼서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원경 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아르키메데스였나? 그 사람이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적의 배를 공격하는 뭐 그런 무기를 만들었었다고 해요. 태양열을 받아서 반사해서 집중해서 그 태양열이 모인 그 빛을 적의 나무 배에다가 쏘는 거죠. 그럼 나무 배가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그럼 적의 배를 무찌를 수 있었죠. 아무것도 없이. 그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관심 있는 친구는 실험해보시고 유튜브에 올리시는지. 자, 수학 허팝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이적선의 반사의 성질이고, 반사의 성질들 언제 한다고요?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반사의 성질까지도 익혔습니다.